자, 반국고 학습지 이제 유리함수, 무리함수 부분 파트 2 6번부터 10번까지 좀 해설을 할게요. 첫 번째 나오는 6번부터 좀 만만치 않은데 일단은 가조건, 나조건 뭐 해석조차 못하고 뭐 별표를 친 학생들이 대부분일 거야. 물론 이제 방학 때부터 좀 충분한 연습을 거쳐서 이제 함수에 대한 숙련도가 높아진 학생들은 조건을 읽자마자 뻔하네 하면서 푸는 학생들도 있을 테고, 그치만 대부분은 뭔 말인지 갈피를 못 잡고 별표를 아마 쳤을 거예요. 자, 일단은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일단 쌤은 전반적인 모든 학생들이 다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 가족권에 나오는 이 얘기에 대한 좀 배경 설명을 먼저 할게요. 누군가한텐 저게 굉장히 당연해. 근데 저게 뭔 말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 있을 거야. 최대한 쉽게 압축적으로 설명을 할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장기적으로. 자, 일단은 저 모양새 자체가 fx라는 함수값 전체의 절대값을 씌운 거거든? 그러면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세요. 나오는 함수값은 음수일 수가 없지. 절대값이니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값들이 나올 텐데 그걸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밑에 와보세요. 쌤이 예를 하나 들어봤어. 자,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얘는 어떻게 생긴 건지 못 그리는 사람이 뭐 단 한 명도 없죠.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긴 애야. 그지? 자, 근데 쌤이 여기다가 뭘 할 거냐면 이 함수식 전체에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볼 거야. 자,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봐. 원래는 0, 마이너스 3을 지났어. 자, 근데 모든 값의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저 마이너스 3은 당연히 뭘로 나오는 거야? 3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얘기인 거야. 그리고 또 제가 x가 1일 때 원래는 x가 1일 때 마이너스 2였거든요. 근데 이 함수값에도 절대값을 씌우면 쟤는 어디로 가는 거야? 2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를 그래프적으로 어떻게 보는 거냐면, 자, 이 발생한 음의 함수값들 있지. 이거는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절대 저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야. 다 어디로 오냐면 원래 마이너스 3이 절대값을 씌우면 3으로 오고 원래 마이너스 2가 절대값을 씌우면 2로 오듯이 여기 있는 모든 음의 값들이 다 양수 쪽으로 올라가게 될 거야. 자,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 밑부분 있죠? 밑부분. 얘가 정확히 이렇게 뒤집어 올라간 그래프가 될 거야. 그러니까 쌤이 옆에다가 다시 그리면 이 절대값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애인 거예요. 자, 그러면 쉽게 생각해. 함수값 전체의 절대값을 씌웠다. 그러니까 함수식 전체의 절대값을 씌웠다는 건 일단 절대값 없다 생각하고 그래프를 그리신 다음에 발생한 음의 함수값들을 위로 올려주시면 돼. 양의 범위로 뒤집어 올려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애가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된다라는 논리를 일단은 좀 이 정도만 가볍게 이해를 해주시고, 중요한 내용이긴 해요. 2학년, 3학년 때 훨씬 많이 나올 거야. 고2, 고3 때. 자, 저 얘기를 하고 일단 들어가야 돼. 자, 첫 번째 fx 지금 식을 x분의 a 플러스 b라고 줬는데 조금 싸가지가 없죠. 뭐 제대로 준 게 이런 건 있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제대로 준 건 찾아야 돼. x점근선 안 해요. x는 0. 그지? 그리고 y점근선도 안 해요. y는 b. 아는 건 아니지, 그치? y는 b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저 a에 대한 부호를 모르기 때문에 뭐 단박에 어떻게 그릴 수 있다라는 지금 상황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확실하게 정확한 것부터 보자. x점근선이 0이니까 그냥 x점근선이 x는 0, y축 그 자체겠죠? 그리고 만약에 저 b가 양수였다면 y점근선은 예를 들면이야. 좀 이쁘게 그릴게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b가 만약에 양수였다면 if예요. if a도 양수라고 가정할까? b도 양수라고 가정하고 그럼 y점근선은 저렇게 양수로 잡히고 a가 양수라면은 그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예를 들면이야. 자, 근데 그래서 가족권을 대체 어떻게 해석하란 말이냐? 자,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얘들아, 이 식 전체에 절대값을 씌운다는 건 여기 주목해야지. 이런 애들이 여기 있으면 안 돼. 어떻게 올라와야 돼? 이렇게 뒤집어 올라와줘야 돼.
그럼 그 부분을 다시 그릴게요. 봐봐, 저 밑에가 저 상태로 남아있으면 안 되고 다 양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뒤집어 올라와진 게 바로 절대값 그래프일 거야. 그럼 여기서 이런 점을 좀 느껴야 돼. 자, 얘들아, y는 2, 이제 옆에 있는 거 봅시다. y는 2는 말 그대로 상수함수잖아. 뭐 이렇게 가로선으로 그어지는 상수함수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절대값 fx 그래프랑 저 상수함수가 한 점에서만 만나려면 y는 2가 이렇게 있으면 되나? 안 되죠. 두 점에서 만나잖아. 그치? 뭐 2라는 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되나? 안 되죠. 또 두 점에서 만나잖아. 쌤이 이 정도 있으면 느낌을 잡으셨어야 돼. 아, 2라는 위치가 정확하게 여기였어야 하는구나야. y는 2라는 위치가. 그래야지만, 그러니까 y는 2가 y점근선 그 자체였어야지만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누군가는 가족권을 읽고 저건 딱 봐도 그냥 점근선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거든? 근데 그 약간 배경 지식이 뭐냐면 요건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조금이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유리함수가 뭐 이런 꼴로 생겼잖아. 근데 사실 유리함수는 이렇게 그래프상에서 이런 가로선으로 표현되는 이런 상수함수랑 최대 한 점에서밖에 못 만나거든? 당연하죠. 한 점, 한 점, 조금 내려와. 그래도 한 점, 더 내려와. 그래도 한 점, 그래도 한 점. 아예 안 만나는 상황은 언제냐면 그 상수함수가 그 유리함수의 y점근선 그 자체일 때 그땐 안 만나겠죠. 그래서 어떤 유리함수가 절대값이 씌워져서 이렇게 들어 올려졌어. 그러면 사실 교점의 여지가 더 많아지는 건데 그 와중에도 저런 상수함수랑 한 점에서 만나려면은 저 상수함수가 점근선 그 자체였어야 되는구나 라는 발상을 했으면 정말 훌륭한 거고 아니라면 지금 이 상황을 관찰하면서 뭐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사실 조금 공부지능이 있다면 유리함수 단원을 관통하는 가장 큰 키워드가 결국 대칭성이랑 점근선이거든? 저 상수함수를 괜히 준 건 아니겠죠. 점근선이니까 줬겠죠. 라는 생각도 굉장히 똑똑한 생각이에요. 뭐 하여튼 간에 다 차치하고 일단 이런 게 가능하구나. 자, 근데 이거는 쌤이 지금 A랑 B가 다 양수라고 좀 가정을 한 거잖아. 근데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B가 음수였을 수도 있는 거지. B가 음수라는 건 y점근선이 이 밑에 잡힌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전히 뭐 위에 달려있는 개수는 양수라고 뭐 가정할까? 그러면 요렇게 잡히는 애야. 그럼 얘 자체의 절대값을 씌우면 잘 봐요. 얘 자체의 절대값을 씌우면 지금 음의 범위에 있는 함수값들은 얘랑 얘거든요. 이런 애들이 다 들어올려져야 돼. 요렇게 들어올려지고 쟤도 어디 갔냐? 요렇게 들어올려져야 되는 거야. 얘가 양의 범위로. 그러면 자, 쟤가 저렇게 들어올려질 때 새로운 점근선은 여기 있던 B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야. B가 마이너스 1이었으면 얘는 1이 되는 거죠. 이런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그림을 조금 더 이쁘게 다시 그릴게. 자, B가 음수였을 때 유리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건데 얘 자체 이제 절대값을 씌우면 쌤 절대값 씌운 그래프를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저 밑에 있는 게 올라온다. 그리고 저 밑에 있었던 것도 요렇게 들어 올려진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파란색 그래프가 저 fx의 절대값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런 상황에 저 y는 2라는 상수함수랑 한 점에서 만나려면 여기도 뻔하죠. 이 자체가 2가 됐어야 된다는 거야. 이 자체가 2. 그럼 b는 이제 뭐인 거예요? 이때 b는 마이너스 2였겠지. 그러니까 얘가 기존에 마이너스 2였어야지 여기 이런 상황이 지금 완성이 된다는 거야. 자, 이렇게 해야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면 상황을 좀 정리했을 때 이제야 저 어려운 첫 번째 조건을 해석을 했다. 이 곡선이 y는 이랑 한 점에서만 만난다라는 말은 결론이 중요하죠. 이 y점근선 B가 2 또는 마이너스 2였다는 거야. 일단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2라는 거야, 마이너스 2라는 거야? 그럼 나 조건을 이제 봐야 되는 거지. 자, 보시면 얘들아, 나 조건 그냥 이거래. 뭔 말이야? 봐봐. F 역함 2를 쌤이 근데 여기 자리가 좀 좁으니까 지워볼게요. 저걸 좀 해석하기 위해서 F 역함 2를 K라고 더 보고 우리 역함수 논리에 의해서 FK는 2다. 자, 이렇게 둡시다. 그러면 이 방정식을 풀어낸다는 건 K는 F2 마이너스 1 이런 방정식 이제 푼다는 건데 저걸 지금 풀라는 게 아니라요. 일단 말이 안 돼. 갑자기 왜요? 어디서 말이 안 되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방정식이 좀 정의가 되려면 K가 존재해야 되잖아. 근데 자, FK는 2다? 이게요. 잘 봐. 이 상황에서는 아예 불가능해. 여기 쌤 지금 손 봤어요? 이 상황에서는 아예 불가능해. 왜냐면 B가 2라는 상황은 원래 fx식이 B가 2였다는 건 fx식이 x분의 a 플러스 2였다는 건데 그럼 그때 그래프는 a는 계속 양수라고 가정할게요. 자, 이렇게 생긴 애잖아. 그치? 자, 근데 이 상황에서 x에 뭔가를 집어넣어서 2라는 함수값이 나올 수 있냐는 거야. 안 되죠. y는 2가 점근선인데 x에 뭘 대입한들 2라는 값이 나오겠냐고. 아예 불능이죠. 아예 안 되죠. 그러니까 x에 뭘 대입해도 이 함수값이 안 나오지. y는 2가 점근선이니까. 그럼 여기서 얘가 제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b가 마이너스 2라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네? 그럼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영상을 이해할 때까지 본인이 멈췄다가 뒤로 돌렸다가 이렇게 보시는 거야. 쌤은 그냥 쭉 갈게. 자, 그렇다는 건 저 b가 마이너스 2일 때는 괜찮나 한번 보자. b가 마이너스 2일 때는 fx가 x분의 a 마이너스 2였다는 거니까 점근선이 y점근선이 여기였다는 거죠? 그치? 자, 이 상태에서 저기 a 양수라고 가정하면 이제 이런 유리함수가 잡히는데 이때는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이거를 만족시키는 k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k가 여기일 때 그때 2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 충분히 발생할 수 있잖아. fk가 2다라는 상황 자체가 발생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정답을 가져올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b가 2 또는 마이너스 2라는 추론을 가해서 했는데 둘 중에 마이너스 2다라고 좁히게 되는 건 결국 나 조건에서 저 f 역함 2라는 게 존재하려면 b가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거를 지금 이만큼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fk는 2라는 거 자체가 발생을 해야 되니까.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해볼까? 이렇게 해서 볼게요. 아이고, 이거 왜 지웠지? 잠깐 B가 확정됐으니까 쌤 이건 지울게. 지우고 이제 나 조건 집중적으로 관찰하면서 나머지 A까지 알아내고 이제 정답을 낼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풀어야 돼. 그래서 F 역함 2를 K라고 두고 그 역함수 논리로 FK는 2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요 방정식은 K는 F2가 뭐예요? 여기에다가 X에 2 대입하시면은 2분의 A 마이너스 2 그리고 옆에 마이너스 1 일단 이건데 문자가 두 개인데요? 맞아요. 그럼 내가 해야 될 거는 K를 A로 표현해서 이거를 A에 대한 방정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지. 근데 K를 대체 A로 어떻게 표현하냐? 내가 이렇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자, FK는 x에다 k에 대입하는 거지. 이거는 2인 거예요. 지금 요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럼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시면 K분의 A는 4고 그리고 양변에 K 곱하시면 A는 4K이고 K는 4분의 A다 라는 결론이 유도가 돼. 이 짓을 왜 했냐면 나는 K 필요 없어. 난 뭐 알아내야 돼? A 필요하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F8에 물어봤다는 건 FX식을 다 알아내야 되잖아. B 알아냈어. 마이너스 2라는 거. 그지? A만 알아내면 돼. 근데 K라는 게 갑자기 껴들어갔잖아요. 그래서 A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 과정을 그냥 거친 거야. 다시 한번. 문제가 좀 어렵죠? 이 식을 단순히 풀어내는 건데 얘가 지금 뭔지 모르니까 얘를 K라고 두고 F 역함 2가 K면 FK는 2죠. 역함수에서 연습했던 거, 그지? 그러면 이 식을 말 그대로 여기다가 저 FK는 2를 대입을 해가지고 X에 K 넣으면은 쭈루루룩 정리하면 4분의 A가 K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요. 다시 요 방정식으로 와서 이 방정식이 이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마무리할게요. 이제 K 대신에 4분의 A를 대입하면 4분의 A는 2분의 A 마이너스 3이다. 자, 요거 풀어주시면 A도 나오는 거지? 그러면 A가 뭔지 그리고 B는 아까 마이너스 2였고요. 찾으셔서 fx를 완벽하게 알아내신 다음에 f8 구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예요. 6번이 좀 만만치가 않지? 근데 재미있게 느껴야 돼. 저 가족권이 하는 말을 두 번째 봤을 때는 이거 그 말하는 거였지라고 딱 캐치를 한다? 그럼 조금 재밌겠죠, 수학이. 나조건은 좀 어려웠을 수 있어. 하여튼 이해가 갈 때까지 몇 번씩 좀 시청해 주시길 부탁할게요. 자, 그 다음에 7번이 요런 문제는 안 다뤄봤으면 뭔 말이야 싶을 텐데 쉬워요. 이거 쌤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이건 부가 설명 많이 안 할게. 자, 얘들아 일단 이런 자, 이런 관계식이랑 그 다음에 이런 관계식 두 개를 떨렁 줘놓고 이 복잡한 식의 값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 근데 얘들아 일단 안 돼요. 뭐가 안 되냐면 x, y, z를 다 알아내는 건 불가능해. 왜냐면 문자가 3개인데 미지수도 3개야. 뭔 소리야? 지금 쌤 졸려서 그래. 똑같은 말 했네? 문자가 3개인데 관계식이 2개밖에 없어. 못 알아내죠. 문자가 2개라면 연립방정식 알아낼 수 있겠지만 그치? 그럼 이 문제는 무조건 한 문자로 통일해. 이게 핵심이에요. 왜? 다 못 알아내니까. 그럼 그게 어떻게 하는 건데요? 잘 봐. 일단 여기서 문자를 좀 줄이자. 빼면은 z 없어지죠. 그럼 봐봐. 빼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y는 0이다. 그러면 x는 2y라는 하나의 정리된 식이 나오고요. 그럼 나는 이제 목적을 이렇게 잡을게. 모든 문자를 y로 통일할 거야. 자, 봐봐. 이제 x는 2y니까 이걸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적용시켜보면 2y 마이너스 y 플러스 z는 0이다 해요. 그러면 자, z는 마이너스 y겠지. 저걸 적절히 이항하시면 그치? 그러면 끝났다. x가 2y고 z는 마이너스 y야. 그럼 y는요? y는 y지. 자, 그래 놓고 잘 봐봐. 이제 요 식에다가 다 대입할 거야. y로 정리했잖아. 다 y에 대한 식으로 y에 대한 문자로 바꿀 거야. 그러면 자, 분자 봐요. x제곱은 뭐야? 4y제곱이지. 뭔 말하는지 아시죠? 자, 그리고 옆에 마이너스 y제곱은 그냥 그대로 두시고 그리고 플러스 2z제곱이지? 그럼 z가 뭐였어? 마이너스 y였잖아요. 그럼 z제곱은 그냥 y제곱이겠지. 요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분모도 자, 2 곱하기 x 곱하기 y네. x가 뭐였어? 2y요. 그러면은 xy는 2y 제곱이요. 앞에 붙은 2까지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옆에도 뭐 벌써 너네가 하고 있지? y 곱하기 z는 z가 뭐야? 마이너스 y니까 요렇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오른쪽 마이너스 3 곱하기 이제 z가 뭐야? 마이너스 y죠? 그 다음에 x는 뭐야? 2y죠? 그럼 다 곱하시면은 6y 제곱이었겠네. 그죠? 자, 이러면 값이 나와. 왜? 자, 위에 다 분자 다 계산하시면
5y 제곱이고요. 분모 다 계산하시면 9y 제곱이잖아. 이제 너 사라져 하면 9분의 5 정답이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먼저 다뤄봤던 학생들은 여기 y 제곱을 아예 쓰지도 않고 막 그냥 개수만 해가지고 금방금방 풀었을 거야. 하여튼 간에 한 문자로 통일해라는 게 핵심이었다. 어차피 세 문자 다 못 알아낸다. 조건이 부족해서. 이런 거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도 디귿 같은 문제를 안 다뤄봤으면은 뭐 어떻게 가야 되나 싶었을 거야. 근데 한 번만 좀 논리적으로 풀어보면 쌤풀이를 잘 따라하면은 그 다음 만났을 때는 이거 이렇게 푸는 거였지 조금 반가울 거예요. 근데 처음 풀 때 디귿이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자, 일단은 좌표 평면에서 유리함수 하나, 무리함수 하나를 줬고요. 둘 다 확실하게 그릴 수 있네. 딱히 걱정할 건 없네요. 뭐 문자 껴들어가고 막 이런 거 없잖아, 그지? 자, 그럼 기억, 니은, 디귿 차례대로 분석을 해볼게. 자, 기억에 fx는 직선 y는 마이너스 5랑 만나지 않는다. 이걸 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장난하시나요? 해야 되는 거지. 이건 그리지도 마세요. 맞죠? 왜요? 아니, 얘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이랑 y는 마이너스 5인데 점근선을 줘놓고 걔랑 안 만나냐라고 물어보는 건 너네를 너무 족밥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억은 맞다. 그치? 점근선이니까 절대 만나지 않는다. 자, 니은은 x가 0부터 8까지일 때 gx 위에 있는 점 중에서 y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 자, 여기만 주목하세요. y좌표가 정수. 그럼 얘들아, gx식이 루트 x 플러스 1이거든? 그러니까 y좌표는 이 나오는 함수값들이잖아. x가 정해질 때 나오는 함수값이 이제 y좌표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정수이려면 최소한 이 안이 제곱수가 돼야지. 당연하죠. 저 루트에서 정수가 되려면 일단 저 루트에서 빠져나와야지. 자, 그러면 x가 0일 때 일단 가능하네. 왜요? 그때 G0은 이 루트 1 그냥 1이니까 정수 나오는 거 맞죠? 또 x가 x 플러스 1이 제곱수가 되려면 이제 1 다음의 제곱수를 생각해봐. 4라는 거 있지? 그럼 그거에 맞춰서 3이란다. x는 3이 돼주면 되겠죠? 그럼 이러면 G3이 루트 4니까 즉 이렇게 정수로 나오죠. 그럼 그 다음에 자, 이제 1 생각했고 4 생각했고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제곱수 9 있죠? 3제곱. 저 루트 안이 9가 되려면 x는 8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또 정수인 y좌표 나오겠지. y값. 그치? 그러면 어차피 x가 0부터 8까지만 보겠다고 한 거니까 그때 저 y값을 정수로 만들 수 있는 x는 0, 3, 8 세 가지 맞습니다. 니은까지 맞는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디귿. 디귿은 그릴 겁니다. 자,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은 저 f랑 g가 두 직선 x는 0, y는 8, x는 0 뭐 이런 거 세로선이죠? y는 8도 세로선이지? 로 둘러싸인 영역의 내부 또는 극형. 그리고 나서 다시 읽을게요. 자, 일단은 만만한 무리함수부터 그릴까? gx. 자, 그 gx 시작점이 마이너스 1,0이죠? 그러면 뭐 이렇게 진행되는 애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fx 유리함수 지금 점근선이 여기 x는 마이너스 1이랑 y는 마이너스 5가 점근선이니까 그리고 그 위에 개수가 양수니까 우리 그죠? 자, 원래 이쪽도 그려지긴 하는데 저쪽은 딱히 논의 대상이 아니고요. 이쪽은 조금 잘 관찰해야겠네. 자, 이런 애가 fx죠. 괜찮다. 사실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빠르고 정확하게 그려야 돼요. 지금 쌤이 그리면 쉬워 보이는데 이게 바로바로 그래프로 출력이 안 되는 사람은 시험장에서 틀립니다. 시간도 없고 긴장해서요. 하여튼 이 정도 수준은 무난하게 그리셔야 하고
자, 그리고 나서 문제 이제 다시 한번 볼게. 뭐까지 등장해야 되냐면 x는 0, x는 8이라는 직선까지 그려줘야 돼. 자, 그럼 그 둘은 쌤이 뭐 주황색으로 할게요. x는 0은 y축 그 자체지. 이게 바로 x는 그냥 0이고 x는 8은 뭐 저기 어디 있겠지? x는 8. 자, 이게 x는 8 직선이야.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 두 직선이랑 fx랑 gx로 둘러싸인 영역 일단은 쌤이 칠해볼게요. 눈에 안 보일까봐. 여기죠, 여기. 저 직선 두 개랑 저 gx, fx 곡선 두 개로 둘러싸인 영역은 여기잖아. 그 내부 또는 경계에 포함되는 점 중에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알아봐달래. 뭐 네가 찾아라고 하고 싶죠. 근데 쉬워요. 잘 생각해봐. 자, 얘들아, 일단은 x좌표, y좌표 둘 다 정수야. 그러면 기준을 좀 잡자. 우리가 어차피 이 영역에서 정수 x 범위는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너무 간격 좁게 넓게 했다.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뭐 쭉쭉쭉쭉 해서 뭐 7일 때, 그리고 8일 때까지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x좌표가 정수인 경우가. 그럼 그에 따라서 잘 들어. 정수인 y좌표가 몇 개씩 나오냐를 x가 0일 때, x가 1일 때 이렇게 찾아갈 거야. 자, 뭔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x가 0일 때 이 지점의 y좌표는 이게 누구 위의 점이야? gx 위의 점이죠. 그럼 여기는 0, 그 gx식의 x 대신에 0 대입하시면 루트 1, 즉 1 나오거든요. 그리고 자, 여기도 봐봐. 이건 누구 위의 점이야? fx 위의 점이죠. x가 0일 때 fx식의 x에 0 대입하세요. 그럼 0,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대입만 하시면 돼. x 0 대입만. 자, 그러면 잘 봐봐. x가 0일 때 정수인 y는 1부터 0,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까지 나오겠지. 물론 쌤이 그림을 조금 왜곡되게 그리긴 했네.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x가 0일 때 정수인 점의 y좌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자, 여기까지 총 몇 개 나오는 거야? 6개 나오죠. 여기서 6개. x가 0일 때 0,1, 0,0, 0, 마이너스 1, 쭉쭉쭉 0, 마이너스 4까지. 자, 여기 분석 다 했어. x가 0일 때 분석 다 했어. 자, 그 다음에 x가 1일 때도 보시면은 안 볼래요. 갑자기요? 얘들아, 이게 결국 너네가 주목해야 되는 지점이 그 니은복이랑 연계가 돼. 잘 봐. x가 3일 때 그리고 x가 8일 때를 쌤이 먼저 관찰을 해보고 나머지는 그냥 퉁칠게. 자, 뭔 말이냐면 x가 3일 때 g3은 아까 루트 4, 즉 2였죠. 그러니까 여기가 3,2란 말이야. 그리고 자, 여기도 보시면 x가 3일 때 유리함수 값은 관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잘 들어. 아까 x가 0일 때 저 유리함수식에 대입했을 때 y좌표가 마이너스 4였지. 그리고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5지. 그러면 그 사이에는 새로운 정수가 없어요, 얘들아. 다시 한번. 새로운 정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5 사이는. 그러니까 결국 이 gx 값이 되게 중요해지는 건데 자, 또 x가 8일 때 이 gx 값은 아까 8, 루트 9, 즉 3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밑에는 사실 볼 필요가 없어요. 이때도 그냥 지금 여기 봐봐, 여기 y 값이 마이너스 4점 몇 그냥 그거겠지. 새로운 정수는 등장 안 한단 말이야. 그럼 잘 봐. 지금 여기 잘 보세요. x가 3일 때 이 영역 플러스 경계에서 나오는 x좌표, y좌표가 둘 다 정수인 점의 개수는 3,2부터 3,1, 3,0, 3,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4까지. 요렇게. 아까 그 x가 0일 때 상황보다 정수인 점이 하나 더 늘겠지. 그쵸? 그러니까 즉 x가 1일 때는 다시 여기 옆으로 올게요.
7개가 나온다는 거야. 뭔 소리야? x가 3일 때. 쏘리. x가 3일 때는 정수인 점이 3,2부터 시작해서 3,-4까지 7개가 나와요. 얘들아, 그럼 볼 것도 없지. 그 사이에 있던 x가 1일 때, x가 2일 때는 여전히 x좌표, y좌표 정수인 점이 6개가 나왔겠지. 이때 한번 바뀐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느낌 와요? x가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까지 저 경계 플러스 영역 안에 있는 y 정수 좌표는 여전히 최대 2까지야. 그러니까 이때도 순서상이 각각 7개씩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x가 4일 때 4,2부터 4,-4까지 이때도 7개고 x가 5일 때 5,2부터 5,-4까지 여전히 7개고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면 언제 바뀌냐? 이제 마지막 x가 8일 때는 정수인 y점이 3까지 늘어나는 거지. 그치? 약간 좁으니까 마지막 였다 할게요. 자, 그냥 저기다 해버려야겠다. 자, 이제 x가 8일 때는 8,3부터 8,2, 자, 8,2, 8,1, 8,0, 8,-1 쭉쭉쭉쭉 8,-4까지 여기 어디 있는 8,-4까지. 즉 이때는 8개가 나왔겠네. 그럼 정리할게요. 자, 디귿 보기에서 x좌표가 0일 때 y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는 1부터 -4까지 6개가 나왔고요. x가 1일 때도 마찬가지였어. 6개. x가 2일 때도 마찬가지였어. 가능한 정수 y좌표 6개. 즉 6 곱하기 3개만큼 문제가 원하는 점이 있었던 거고, 자 이제 말로 할게요. x가 이제 3일 때 경향성이 바뀌었었지? 그 정수인 좌표 개수가 바뀌었었잖아. x가 3일 때부터 x가 7일 때까지는 정수좌표인 그러니까 y좌표가 정수인 점이 이제 6개가 아니라 7개씩 나왔었지. 그치? x가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이 5가지 경우는 정수인 점의 좌표가 7개씩 나왔다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이제 x가 8일 때는 8,3부터 8,-4까지 8개가 나왔네요. 그치? 그럼 x가 8일 때 x좌표, y좌표 둘 다 정수인 점의 개수는 8개.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주시면 18 더하기 35 더하기 8 해서 61개 맞습니다. 이렇게 가시는 거야. 괜찮아요? 이 문제가 분명히 낯설었을 수 있거든? 그러면은 이게 영상의 장점이 뭐야? 이해될 때까지 조금 더 수강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충분한 학습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시간 관계상 다음 걸로 바로 넘어갈게요. 9번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모든 반에서 다 했었어. 근데 혹시나 해가지고 정확한 개념 한 번만 더 짚고 갈게요. 문제는 본인이 읽으시고 쌤은 바로 들어갈게. 자, 이러한 무리함수의 역함수, 그러니까 fx의 역함수가 gx래요. 상황이. 자, 그때 저 fx랑 gx가 1,3에서 만난대. 자, 여기서 이런 질문 하지 말자 했어. 선생님, 어떤 함수랑 그 역함수의 교점은 항상 2위에서 생기잖아요. 사실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떤 함수랑 그 역함수 간의 교점을 풀 때 함수식이랑 그 역함수식을 그 방정식을 세우기보다는 어떤 함수식이랑 y는 x 간의 방정식으로 이제 풀었었잖아. 그냥 교점이 생긴다면 무조건 y는 x 위에 있을 것이다. 사실 이 말이 이해 안 가는 사람은 조금 나 상처받아요. 모든 반에서 다 얘기했어. 그러니까 원래 함수랑 그 역함수가 y는 x축 대칭 관계이기 때문에 교점이 생긴다면 예를 들어서 그래 뭐 이런 함수가 있었다고 쳐봐. 근데 얘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이제 대칭적으로 이렇게 생긴 애잖아. 그죠? 자, 그러면 둘의 교점이 있다면 항상 y는 x 위에서 발생을 하겠다라는 얘기로 이제 많은 문제를 다뤘는데, 선생님 근데 이 점은
y는 x의 점 아니잖아요. x좌표, y좌표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오개념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함수랑 그 역함수 간의 교점이 무조건 이 위에 있다는 사실 아니에요. 봐봐. 항상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이 되게 되는데 하지 말까? 어차피 안 나올 것 같은데. 사실 듣기만 해봐. 어떤 함수랑 그 역함수 간의 교점이 무조건 이 위에 있으려면 그 함수가 증가만 하는 함수여야 돼. 갑자기 듣기 싫죠? 그냥 조금 시야를 넓혀서 꼭 교점이 y는 x 위에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감소하는 함수라면. 근데 이 얘기를 왜 쌤이 심도 있게 안 하냐면 정확히 들어가자면 수하 내용은 아니에요. 최소한 수투 내용이기 때문에 쌤이 여기서 깊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모든 반 필기를 다 시켰었어. 개념원리 수업할 때 다 시켰었어요. 물론 S반 제외. 너네는 그냥 말로만 했어. 봐봐요. 어떤 함수랑 그 역함수 간의 교점이 y는 x 위에 없을 거면 항상 y는 x의 대칭적으로 한 쌍이 생겨. 그러니까 이 점에서 만난다는 건 이 점에서도 만나요. 다시 한번. 어떤 함수랑 그 역함수 간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지 않다면, 아까 그림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이제 그 교점은 y는 x 대칭 상태로 존재한다. 자, 다시 한번 쉽게 말해서 어떤 함수랑 그 이제 역함수가 이 점에서 만났다면 이 점을 y는 x축 대칭 이동시킨 게 이 점이죠. 여기에서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라는 게 결론이야. 혹시 부담스러우면 그냥 외우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되게 쉽죠. 어떻게 푸는 거냐면, 자, 저 둘 다 1,3을 지나잖아. 동시에 둘 다 3,1을 지나요. 그럼 즉 이것도 맞지만 이것도 맞다. 그러면 연립하시는 거죠. F1은 3이다. 저기다가 식에다가 집어넣으시면은 자, 이거고요. F3은 1이다. 식에다가 집어넣으시면 요거죠? 이거 두 개 연립하면 AB 나오잖아. 그러면 AB 나오면은 뭐 마지막에 G5 구하는 거? 얘들아, AB 나오면 잘 봐. 혹시 마지막 끝처리 못해? 얘들 이거 열림 못하는 건 나 진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얘 이렇게 이항하시고 이렇게 날려서 얘 제곱해서 4는 A 플러스 B, 또 얘 제곱해서 1은 3A 플러스 B 연립하시면 안 해줄라 했는데 그냥 해야겠다. A는 마이너스 2고 아 미친 잘 때가 됐나 보네요. 3은 마이너스 2A 아 또 좀 재수없게 나오네 숫자가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B도 뭐 이렇게 나오겠죠? 대입하시면은 그치? 잘 구했을까? 하여튼 A, B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근데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F5 이런 거면 참 좋겠는데 또 치사하게 G5 이렇게 물어봤지. 그럼 역함수 논리로 가세요. 어차피 F랑 G 서로 역함수니까. G5가 뭔지 모르지. K라고 할게요. 그럼 난 K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역함수 논리에 의해서 FK는 5죠. G랑 F가 서로 역함수니까. 그럼 너네가 A, B를 찾아냈으니까 fx식을 정확하게 알잖아. 그러면 그 식에다가 x 대신에 k 대입한 결과가 5다를 만족시키는 k를 구하시면 되겠죠. 이 계산까지는 쌤이 안 해줘도 될 것 같아. 그지? 자, 마지막 문제 넘어갈게요. 큰일 났다. 시간, 나 내일 수업 어떻게 하지? 또 해야지. 열심히. 너네도 열심히 하는데. 자, 마지막 10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문제 마지막 문제 치고 쫄지만 않으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문제 읽었다고 생각하고 쌤 들어갈게. 자, 일단 fx 그래프는 얼추 이렇게 생겼다고 줬고요. 그리고 그 역함수도 존재하는데 그건 좀 이따 이제 한번 그려볼게. 이 fx랑 그 역함수가 둘 다 저 삼각형 ABC랑 만나야 돼. 그러면 얘부터 관찰해볼까? 지금 이 상황부터? 얘들아, 저 무리함수가 시작점이
k,0이잖아요. 그지? 그러면 그냥 시작점이 이 x축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 뭔 말이냐? k가 커지면 밑에다가 확대해서 한번 그려봐줄게. 자, 원래 뭐 여기 있었다고 치면 k가 커지면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무리함수가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k가 작아지면 1로 가는 거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쟤를 좌우로 이동시키는 게 핵심이네. 좌우로. 그럼 좌우로 막 이동시켜 볼게. 지금은 만나니까 너무 행복해. K가 조금 더 커져도 만나요. 조금 더 커져도 만나요. 근데 이제 곧 헤어질 것 같아. 그 마지노선 한번 볼까? 조금 더 커졌을 때 정확하게 이 B점을 지난다고 쳐봐. 이때 K보다 더 커지면 완전히 벗어나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결국 이때 K보다 커지면 완전히 이렇게 벗어나 버려. 저 ABC랑 만날 수 없다는 거야. 그럼 너네는 만나냐 안 만나냐 항상 그 경계, 마지노선 이 상태를 관찰하세요. 언제가 마지노선이냐면 이 7,1을 지날 때 누가요? 얘가요. 그때의 K보다 커지면, 즉 그때 K보다 커진다는 건 더 오른쪽으로 밀려간다는 거지. 그럼 저 ABC랑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죠. 이해가요? 그럼 나는 7,1을 지나는 K를 관찰해야 하는구나. 즉 요식에다가 대입하시면 이거잖아요. 양변 제곱할게. 그럼 그때 K는 6이 되겠네요. 그럼 얘들아, K가 6보다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 오른쪽으로 더 가서 절대 ABC랑 만날 수 없어. 그쵸? 그러면 K라는 건 일단 맥시멈이 6이고요. 6보다 뭐 작거나 같으면 문제될 건 없겠네. 근데 사실 또 막 저 멀리 막 하나없이 멀리 가버리면 안 되긴 하는데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ABC랑 만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이니까 저 막 엄청 작아질 때 그때는 뭐 관찰할 필요가 없는 문제죠. 자, 일단은 이때가 맥시멈이다 라는 거. 근데 문제가 이게 끝이 아니거든. 쟤의 역함수도 저 삼각형 ABC랑 만나야 된대. 그럼 얘들아, 사실 이 부분 지울게요. 필기했다 생각하고. 좀 감각적으로 먼저 보면 저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이게 뭐 y는 x라고 해볼게요. 조금 대충 그리긴 했어. 얘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이 y축위를 왔다 갔다 하는 부분적인 이차함수일 거예요. 생긴 거 봐봐. 딱 y는 x에 대해서 대칭적이지, 그지? 그러니까 즉 여기 있는 k가 이 y축으로 올라와서 저 fx의 역함수는 저 y축을 이렇게 왔다 갔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a일 거야. 일단 그 정도의 감각. 자, 그러면 사실 식도 구할 수 있어요. 지금 뭔 말인지 아리까리 할까봐 fx의 역함수 구해볼게. 역함수 구할 때는 fx라는 표현 대신에 y로 두고 하는 게 좋다고 했죠. 자, 이래놓고 역함수를 구한다는 건 xy를 뒤바꿔 준다. 양변 제곱할게요. 자, 이걸 다시 y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요 정도까지는 빠르게 해야지, 그지? 자, 결국 얘의 역함수는 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얘의 역함수, fx의 역함수, 그지? 자, 그럼 얘는 아까 쌤 말이 맞지? 이거 뭐예요? 축이 y축인 이차함수잖아. 그치? k가 커지면 위로 올라가고 k가 작아지면 밑으로 내려가고 이런 이차함수잖아요. 그러면 이 이차함수를 쌤이 파란색으로 그려볼게. k가 한 이쯤이었다고 쳐봐. 그럼 이런 이차함수는 뭐 행복하게 만나겠죠. 그지? k가 더 올라가 볼까? 너무 좋아. 또 만나. 더 올라가 볼까? A랑 만날 때까지 올라가 볼까? A랑 딱 이렇게 만날 때까지. 좋아. 아직 ABC랑 만나잖아. 그지? 근데 이때의 K보다 이제 더 올라가면 문제가 되죠. 안 만나죠. 저 삼각형이랑. 이해가요? 이때 K는 땡. 그러면은 맥시멈이 언제냐? 이 K가 언제 K예요? 1,6 지금 좌표 줬잖아. 1,6을 지날 때 K가 맥시멈이라는 거야. 그때보다 더 커지면은 위로 올라가서 저 삼각형이랑 안 만나는구나. 자, 그러면 요 식으로 내려오세요. 얘가 1,6을 지날 때의 K보다는 커지면 안 되니까 1,6을 지날 때의 K는 뭐냐?
그때 K는 5거든요. K가 5보다 커지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즉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적어도 이래야 되는 거야. 물론 사실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K가 엄청 작아지면 저 밑으로 내려가서도 안 만날 수도 있긴 한데 지금은 K의 최대값 따지는 상황이니까 엄청 작아지는 그 부분은 뭐 관찰할 필요는 없고요. 그지? 그러면 봐봐. 저 F의 역함수가 저 삼각형이랑 만나기 위한 맥시멈 K는 5고요. 저 fx가 저 삼각형 ABC랑 만나기 위한 맥시멈은 6이었어. 그 K는. 그러면 둘 다 만족시키기 위한 K의 최대값은 당연히 5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다 해놓고 K가 6이면은 그 역함수 뭐야? 그 역함수는 안 만납니다. 일단 정답은 이건데 마지막 다시 한번 K가 6이면 왜 안 되냐면 딱 K가 5일 때 역함수가 마지막으로 이 삼각형이랑 만났잖아. 방금 보셨죠? 방금 이거 보셨지? 자, 이게 딱 K가 5일 때였다는 거야. 이 그래프 보고 있어야 돼. 이게 딱 K가 5일 때. 근데 K가 6이 돼버리면은, 즉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이 역함수는 ABC랑 못 만나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서 답은 5라고 내주셔야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자 문제가 원하는 저 fx랑 그 역함수가 둘 다 삼각형 ABC랑 만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은 5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변수가 나와도 그 변수의 의미를 좀 파악을 하시고 왔다 갔다 시키면서 언제 마지막으로 만나는지 이런 거를 계속 면밀하게 관찰해 주시면 돼. 그 항상 경계가 있거든요.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해도 언제 두 점에서 만나는지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야. 언제 처음으로 두 점에서 만나서 언제까지 만나는지, 아니 안 만나는 것도 언제 마지막으로 만나는지 막 이런 경계들을 계속 판단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 점을 기준으로요. 힘들었다. 듣느라 고생했고 공부에 좀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하고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그러니까 영상으로 봤는데도 쌤한테 조금 육성으로 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 언제든지 가져오셔도 되고요. 쌤한테 연락을 해도 됩니다. 어쨌거나 공부만 열심히 하세요. 하지만 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